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머지않아 민간인의 우주여행이 실현될 예정이라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우주로 간다면 어떨까요?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영국의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오는 2015년 우주로 떠납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은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간 뒤 그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올 가을부터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러시아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그는 전 세계 8번째 우주 여행객이 됩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이 우주에서 부르는 노래, 정말 기대되는데요. 천상의 목소리로 우주에서 부르는 노래도 지구와 과연 같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덕분에. 그 우주에서 노래를 한다. 그 제5원수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때 거기 보면 이제 그 우주에서 그 정말 이 파피라 가수 같은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외계인이 노래하는 게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뭐 사람 모습은 외계인이니까 아름답지 네. 않지만 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우주에서 들리는 노래. 이 우주에 로렐라의 언덕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미국의 그 스페이스 어드벤처스라는 곳에서 이제 민간인들을 모집해서 러시아와 같이 이제 우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사람이 8번째 민간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2001년도에 이제 미국인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이 최초의 민간 우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주여행을 가려면 네네. 경비가 그렇게 몇백억 원씩 필요한가요? 물론 그건 이제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실제 돈은 이제 그 가서 훈련하는 비용, 네. 한 달 정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비용, 뭐 그 정도까지 들지는 않겠지만, 뭐 이 러시아가 이 우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식의 상품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우주여행 한번 가게 되면요, 뭐 그냥 한 바퀴 슉 돌고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천만 불 내고 하는 우주여행은 우주정거장을 가는 거예요. 네, 우주정거장을 가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서 올라간 다음에 네. 일단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가면 한 일주일 이상은 거기에 머뭅니다. 예전에 이소연 씨가 갔던 게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렇군요. 이소연 씨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민간 우주인이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 온. 결국은 그 대신 그 돈을 나라가 대신 대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우주인이 올라가가지고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손님으로서 뭐 자기 하고 싶은 실험도 할 수 있고 또 밖에 구경도 할 수 있고 네. 뭐 이분 같은 경우 올라가서 노래도 부르겠고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나요? 그 안에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는 어차피 소리가 이제 전달되려면 이제 매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는 되는데 우주정거장 바깥에 나와서는 부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단지 이제 우주정거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의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구에서 쉽게 이 발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우주여행을 하다 보면 네네. 후유증 같은 것도 걱정되기가 마련이거든요. 뭐 일주일 정도니까 뭐 크게는 안 되겠지만 뭐 우주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 6개월, 뭐 1년 이상 있는 옛날에 러시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몸속에 있는 칼슘 같은 게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근육을 제대로 안 쓰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모든 게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스페이스가 미국 같은 회사에서도 한번 우주를 경험해보는 걸로. 맞아요. 또 근데 경험해보는 게 더 어디예요? 그렇죠. 뭐 살면서 지구를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십 년 지나면 또 자유롭게 영화에서처럼 우주를 볼 날이 없겠지만 아무튼 우주에서의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정말 상당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우주여행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먼 훗날의 일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벌써 제가 너무 늙지 않았을 때 이제 조금씩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도 쉽게 또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별별 뉴스 오늘은 우주로 가게 된 가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황무지. 왠지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이곳. 인간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화성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화성에 많은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덕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은 화성.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래의 화성 탐사 계획을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와, 정말 나사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화성에서 인간이 사는 날이 올까요? 예전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화성에 사람들이 이제 산소를 만들기도 하고 사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나사가 발표한 걸 보면, 먼 훗날 이제 화성에다가 이제 가서 물을 녹이고 거기서 산소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정말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물론 지금 꿈과 같은 이야기죠. 이제 지난 4월 30일 날 이제 나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패스트 투 더 마스, 그러니까 화성 가는 길. 화성 가가지고 거기를 정말 사람 살게 만들겠다. 네. 2030년대 이후의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화성이 지구 다음으로 가장 그래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화면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방사능이 오염돼 있고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 정도 되는 정말 척박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곳이 이 우주에서 이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곳입니다. 하루가 2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와 비슷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그래도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0도 가까이도 올라간다고 해요. 많이 올라갈 때 0도. 네, 따뜻한 지역에서 네. 지구처럼 화성 축도 2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계절의 변화가 똑같은데 거기도 이제 극지방은 더 추울 거고 그다음에 적도 좀 따뜻하겠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화성 스케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1, 20년 단위가 아니에요. 화성을 지구처럼 만드는데 계획하는데 최소 수백 년.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 화성이 이 척박한 오염된 땅을 네. 지구처럼 만드는데 수십 년 가지고 되겠어요? 쉽지 않죠. 수백 년도 저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 우주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 네네. 참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달까지도 이미 디뎠지 않습니까? 예. 이제 화성에 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근데 좀 이제 생각이 되네요. 많이 이런 걸 보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구가 정말 우리한테 좋은 곳이 고마운 곳이다. 네. 저 화성이 그래도 가장 비슷하다는데 보시면은 저 척박한 사막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막이 있고 우리 자외선도 굉장히 겁내시잖아요.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X선, 감마선, 그다음에 고에너지 입자들, 알파, 베타라고 하는 입자들부터 해가지고 네. 엄청난 것이 다 들어옵니다. 지구는 지구 안에 있는 자기장,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기장 때문에 이런 걸 다 막아주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대기가 있어서 이걸 또 자외선 같은 거 다 막아주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화성 내부에 핵이 굳어버려가지고 자기장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에 지구처럼 만들려고 하더라도 자기장이 없으면 금방 또 그렇죠. 무너지겠네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방사능 물질들이 다 쓸어버립니다. 산소를 뿜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초속 100km 이상 날아가는 이 강한 태양 입자들이 다 쓸어내 버려요. 그래서 화성을 정말 지구처럼 만들려면 토탈 리콜 같은 것이 만들려면 화성에 어떻게 이 방사능, 장기장을 만들든 어쨌든 방사능을 막는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결국 1000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수백 년. 네, 정말 우주는 알면 알수록 또 신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더더욱 고마움을 그렇죠.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지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 우주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정말요.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와우 천문현상 이번 주는요 화성으로 가는 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밤하늘에 하얀 선이 가득한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반짝이는 별은 사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점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가득한 사진도 별 사진입니다. 바로 하루에 한 바퀴씩 별이 움직인 궤도인 건데요. 이렇게 별은 밤하늘에 수많은 빛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에 만나볼 사진이 바로 이 별의 일주 사진인데요. 반짝이는 별이 흔적을 남기면서 움직이는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In the dark blue sky you keep, and often through my curtains peep, for you never shut your eyes till the sun is in the sky. 네, 지난해 11월에 무려 12시간 동안 공들여서 촬영한 별 일주 영상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집 옥상과 또 아파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열정 대단하죠. 연습작이다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날씨 좋은 날 이런 사진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별의 일주 운동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 노출을 열어놓고 있으면 별이 움직이는 궤적이 보여요. 예. 그래서 모든 별들은 지구 때문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돈다. 배우셨죠? 네, 지구의 자전 운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한 바퀴니까 360도 돌게 되는 거고 예. 12시간을 돌게 되면 180도고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저 그림처럼 이제 북극성이 딱 나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북극성 중심으로 도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쪽에 떠가지고 서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 도는데 그것이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중심으로 각도로 봤을 때 15도쯤 움직였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되는 거고 15도가 안 되면 1시간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좀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를 보는데 네. 추운 때 하면 정말 밤새 굉장히 춥습니다. 찍어본 적 있으세요? 아주 많죠. 저도 요즘은 안 찍지만 저도 제가 그래도 예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1995년도 천체사진 영상전 제가 대상 탔습니다. 저도. 우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뭐 하룻밤에 10시간씩 넘게 매일같이 밤새고 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한 번 젊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벌써 20년 됐네요. 그래서 항상 미치면은 사람들이 다 밤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웬만한 열정 아니면 힘들어요. 보시면 돌아가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게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면은 북반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남반구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북반구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 보시면 이게 그렇게 쭉 길지는 않아요. 한 그렇죠. 15도 정도씩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찍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180도 이상 돌린다는 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정도만 딱 되는 사진이 저는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별 보러 다니다가 별 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진 찍고 싶고, 그럼 더 좋은 장비 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별이 좋아서 별을 보는 거지 별 사진이 목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장비에 욕심을 내다 보면 저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네, 결국 장비에 욕심내지 말아라. 내가 그러니까 별 보는 데도 초심이 중요합니다. 별이 좋아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별 볼 마음 계속 간직하시기 바라고 평생 살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을 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생각이 별 사진 찍으신 한참의 선배님께서 이렇게 별 장비에 목숨 걸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진 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예. 더 엿보이는 사진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또 2년, 3년 지났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어떨지 기대가 꼭 됩니다. 한번 나중에 그 천체사진 공모전 계속 하니까요. 매년 하니까 대상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별별 이야기도 꼭 그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별에는 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보이는 주소로 소중한 사진과 영상 보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네네. 주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정말 점점 더워지고 낮이 길어지고 있죠. 네. 네, 6월 21일이 하지입니다. 오, 벌써. 네,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길어지는 날. 네. 그 날이 하지죠. 예. 자, 하지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음력 아닐까요? 네, 역시 기상캐스터 하시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24절기를 음력으로 여전히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양력인가요? 네, 저 이거 하지는 편집해주세요. 편집 없습니다. 자, 하지는 양력이에서 24절기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 춘분 날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움직이냐는 건데 네. 음력으로 날짜를 따지다 보니까 계절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음력은 29일과 30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12번 해봤자 365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10하루씩 틀리게 돼요. 음력에 부족한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옛날 선조들이 양력을 갖다가 보충을 해준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24절기를 만들어 놔서 이 24절기에 빠진 날들을 가지고 윤달을 만들어요. 항상 보면 낮이 제일 길니까 낮이 제일 긴다는 건 뭐예요? 해가 움직이는 게 낮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양력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24절기 하면 이제 음력, 양력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꼭 기억하세요. 양력입니다. 양력입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1일 해가 제일 길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이 날이 1년 중에서 이제 낮이 제일 길어지는 날이다. 이 날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21일이 가장 낮이 긴 날이니까 밤이 가장 짧은 날. 그래서 별 보는 사람들한테 제일 슬픈 날이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별 볼 수 있는 날 시간이 좀 줄어드는 날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6월 21일 바로 전날 6월 20일 날이 하연이에요. 네. 하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밤 12시 무렵에 달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달인데 왼쪽으로 기운 반달. 네. 자정 무렵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하늘에는 달이 없다는 거예요. 달이 없으니까 그만큼 또 별이 많죠. 근데 이제 해질 시간이 한 8시쯤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별을 볼 수 있는 건 한 9시쯤 돼야 돼요. 그래서 9시 넘어서부터 짧은 시간에 까만 하늘에서 달 없는 하늘에서 별 보시기 좋은데요. 요즘 저녁 하늘에서 행성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 목성, 토성,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 새벽에 금성까지 우리가 오행성이라고 하는 수금, 화, 목, 토 눈으로 볼 수 있는 5개 중에서 4개를 밤에다 볼 수가 있는데 예. 수성이 안타깝게도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성만 빼고 일주일 동안 달이 없는 저녁 하늘에서 행성 관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아름다운 밤하늘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